기간 정리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 한 페이지인데, 한 장인데 좀 축약이 돼 있어요. 다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문장을 그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강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 근데 강의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건 하질 않고 저도 카페가 있답니다. 다음 카페인데 다음에서 고정원의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가 너무 맑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번 주가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동영상. 그 동영상이 뭐냐면 요 기간 정리에 대해서 그 강의 한 20분인가 25분인가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 분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이제 뭐 중간중간이라도 한 번씩 들으시고 시험 볼 때까지요. 틈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왜 없냐고 막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부탁을 해서 지금 자료가 와 있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이 근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 말 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할까요? 우리 3개 남았습니다. 3개. 제일 먼저 인장. 도장 얘기입니다. 도장. 자, 도장에 대해서요. 인장.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등록. 그 다음에 등록된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날이 난다는 뜻.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장을 갖다가 바로 찍으면 안 돼요. 등록을 시켜놓고 그 등록된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핵심은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근데 이게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법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달라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숨 안 쉬는 사람. 이 자연인에 들어가는 것은 공인개공, 부칙개공, 소공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어떤 말이 와야 되냐면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치면 호적부 얘기합니다. 호적.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거기에 기재된 성명. 거기에 올라있는 성명은 그 사람의 본명이에요. 진짜 이름.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에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새겨진 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명이 진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등록하는 거야. 그런 도장이라면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막도장이어도 됩니다. 인감 도장 되고 막도장 되고 이렇게. 자, 그런 도장을 등록시켜 놓고 써라 이런 뜻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말이 와야 되고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이런 말이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인감도장.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을 내고 써라. 그런 게 아니고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본명이 새겨진 도장이라고 하면 등록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나 암기사항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니까 등록할 도장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라. 근데 무조건 이걸 등록해 라고 하면 틀리다고요. 선택사항. 이것도 등록할 수 있고 이것도 등록할 수 있고 본명이 새겨졌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시험에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요 말이 와야 돼요. 요 말이. 두 번째는 실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할 도장에 대해서 크기를 규제해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그 도장을 파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등록하도록 돼 있다. 7mm, 30mm 7월 30일.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한 2주 좀 3주 2주 좀 넘게 남았네. 작년에 제가 7월 30일 날 뭣도 모르고 7월 30일 여러분도 휴가 아닙니까? 마지막 주? 첫째 주까지.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서귀포시로. 갔더니 요즘 우리 지금 막 습한 날씨 있잖아요. 이거보다가 조금 더 습한 그런 날씨더라고. 가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습식 사우나에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좀 혼났어요. 그래서, 여름에 갈 게 아니구나, 그 제주도 거기. 예, 그 경험이 있어요. 딱 요때요, 작년 요때 갔으니까 제가. 예. 자, 7월 30일 꼭 기억하시고, 7월 30일. 예. 그 다음에, 여기 법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면 1시에 못 끝냅니다. 다시 속도를 내서. 법인 같은 경우 어떤 말이 와야 되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 나오면, 숨 안 쉬는 법인 나오면 상업 등기 규칙이란 말이 꼭 와야 돼. 그리고 법인의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한다. 대표자 인장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 인감도장이에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도장은 등록할 수 없어요. 무조건 법인의 인감도장이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어떻게 해요? 가름한다. 가름한다. 이 말은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할 거니까 인감증명서를 떼서 내는 걸로 대신해 버립니다. 실제 등록하지 않고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지문에 법인 나오면 끝에는 가름한다 이 말이 와야 돼요. 법인 그러면 대신한다, 가름한다. 그게 인감도장을 무조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등록할 것인가? 자, 이때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공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보증은 어떻습니까? 없죠? 날이날 의무가 없으니까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거 아까도 했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등록하느냐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여기서 했었죠? 요걸 등록한다는 거지. 그런데 안 했던 게 뭐냐면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떤 도장을 등록할까요?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두 개입니다. 원래 분사무소는 법인에 속하죠? 따라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든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쓰든지 아니면 무엇도 가능하냐? 편하게 쓰기 위해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뭐요? 인장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원래는 이거지만 법에서 여기까지 허용하고 있으니까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또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 반드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선택사항일 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택사항. 자, 그랬을 때 어디에 등록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등록할까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죠. 이때 등록관청은 특히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대에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기출문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대비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인장을 등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개공과 또요 소공 두 사람이죠. 개공, 소공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인장을 갖다가 등록하는 방법은 각각 두 가지씩이다. 각각 두 가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인장 등록 신고서. 또 한 가지는 뭐죠?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사항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할 인장을 같이 등록하여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리죠. 선택사항이 그죠?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똑같아요, 원리가. 이것도 두 개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뭐죠? 고용신고서.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선택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그랬을 때 처음 하는 사람은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그죠? 전은 전인데 업무 개시 전이에요. 아까 고용신고도 언제까지 했었어요?
업무 개시 전. 이것도 업무 개시 전. 그런데 기존에 이미 사무실도 등록했고 인장도 등록했던 사람이 그 기존의 인장을 바꾸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이랬을 때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7일. 이거 잘 물어보죠. 7일 내 변경 등록하시오. 이렇게. 어쨌든 등록을 끝냈으면 이제 그걸 써먹으면 되죠. 어디에다 쓰느냐? 자, 각종 서류에다 다 찍으면 돼요. 찍을 만한 곳은 다 찍으면 됩니다. 등록된 것을. 찍을 때는 무조건 등록된 도장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A다 그러면 등록된 A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얀 도장을 이렇게. 만약에 소공이다 그러면 소공 B 해가지고 등록된 도장을 여기다 찍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도장을 찍을 때 A가 등록 안 된 노란 도장을 찍어놨다. 등록된 도장 안 찍고 법 위반입니다.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 등록된 하얀 도장을 안 찍고 소공도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소공은 자격정지. 과태료 아니고요. 자격정지 사유가 되죠. 이렇게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다고 해서 이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까? 서류는 상관없죠. 영향을 안 받죠. 여기까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는 우리 어디 보시냐면 66페이지에 가시면 31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66페이지 31번 문제. 자, 1번 보시면 1번은 아까 이 칠판에 쓴 거네요.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소공이 만약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그 얘기죠. 2번 개공이든 소공이든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업무개시 전.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수den관할 등록관청에. 맞죠? 4번 같은 경우 소공은 고용신고를 할 때 여기 고용신고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고용신고할 때 사용할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선택상. 여기까지는 문제가 깔끔해요. 5번 지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했는데 밑에 있는 소공이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은 거예요. 소공이 잘못했죠? 그럼 소공은 뭐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해석상 이겁니다. 소공이 업무상 행위를 하면서 잘못했죠? 그러면 누가 한 걸로 쳐요? 개공이 한 걸로 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영업정지 같은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인데 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5번도. 네, 그래서 이거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데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5번.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이유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밑에 있는 소공이 잘못했잖아. 그럼 조문 하나 있잖아요. 소공이 잘못하고 보존이 잘못하면 누가 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개공이 뭐예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등록 취소보다는 뭐예요? 업무정지. 그죠? 그런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32번 풀어보십니다. 자, 32번의 기억번은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개시 전. 개설 등록 전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 그러면 가름한다. 이 말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디귿번은 분사무소니까요. 그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선택사항이니까요.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만약에 디귿번을 갖다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도 맞겠죠? 디귿번을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도 맞죠?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법인의 인장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틀렸겠죠? 그런 거예요. 내용은 정말 쥐꼬리만한 내용이에요. 중개사법이.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을번 등록을 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네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니까 3번이겠죠. 자, 3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3번에 1번 보시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자, 사용할 경우 인장은 어떻게 하느냐.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갖다 등록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합니다. 인장 등록.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죠. 2번도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변경 등록은 7일이네. 4번은요. 인장은 반드시 보증 설정하기 전에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죠. 보증 설정 전이 아니고요. 5번은 만약에 개공이 그 계약서에다가 등록된 인장을 안 써먹었어요. 그랬을 때는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냐면 업무정지 제재를 받겠죠. 그렇지만 그전은 그런 제재를 받을 뿐 그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렸죠? 맞는 거 몇 번이에요? 3번. 자, 이번에는 업무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매년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거. 명문의 규정이 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4조계사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총 7가지 업무입니다.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경공매 컨설팅 하고 있다. 본업이 여기 나와 있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리를 대신해주는 관리 대행.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관리. 끝에 업자 붙여도 됩니다. 임대관리업이다 이렇게. 그런데 대상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네요. 상업용건축물하고 뭐예요? 주택 2가지에 대해서. 따라서 만약에 얘기를 할 때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임대업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2개 다른 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임대관리업은 월급 받는 거요. 임대업은요. 월세를 받는 거고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상자는요. 상담이 뭐예요? 컨설팅. 뭐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 이용에 대한 컨설팅, 개발에 관한 컨설팅, 거래에 관한 컨설팅. 이걸 부동산 컨설팅. 컨설팅 업자 붙여도 법인 업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컨설팅업은 자, 대상 고객이 누구든지 간에 법인 업무에 싹 들어갑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 다음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다른 계공을 대상으로 하든 부동산 컨설팅이만 하면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도자는 뭐냐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업입니다. 이사업체 소개 이렇게. 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도배업이나 이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도배업, 포장 이사업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맨날 나온 게 이거죠. 이거 못하고 소개업을 할 수 있는 소개업. 업자 붙여도 괜찮습니다. 소개업 이렇게. 경자나 경영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다른 말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인 여기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 아니죠? 아까 문제 풀 때도 나왔었죠 이게? 그 다음에 분자는요. 분양대행. 분양계약 체계를 대신해 주는 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분양대행. 이때는 대상 부동산이 딱 2개인데 이것처럼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예요? 주택. 따라서 기출문제 4번 나왔던 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주대행이죠. 마지막 경공매 컨설팅 즉 알선과 대리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업무인데 제일 중요한 업무는 제일 끝에 거 경공매 컨설팅. 자, 요걸 좀 설명드립니다. 이 업무는 보면 경매에 나온 물건, 그 다음에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이 경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과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업무가 4개입니다.
경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겁니다. 괜찮다고.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야. 자, 세 번째는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 자, 네 번째는 공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업무가 네 가지고, 이런 업무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법인 개공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자, 공인 개공도 조문상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칙 개공은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부칙 조문에 써져 있죠? 못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주로 이거 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경매 입찰 대리입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대리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고, 자,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겁니까?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까? 법원에 등록하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 입찰 대리. 요걸 할 수 있죠. 따라서 경매 입찰 대리가 아니고 경매 알선행위 정도다. 그랬을 때는 등록하는 게 필요 없어요. 공매 알선행위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매 대리마저도, 공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마저도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법원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는 뭐예요? 경매 입찰 대리죠. 이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근데 요 7가지 업무 중에서 잘 보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중개업, 요것만 중개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것 뺀 밑에 여기까지 6개 업무는, 요 중개업 빼고 나머지 밑에 6개 업무는 이건 중개가 아닙니다. 요. 활동이, 성질이.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돼서 복비가 되고, 복비는 법정 상한선이 있으니까 많이 받으면 걸리고, 그래서 금쟁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과 관련된 보수에 대해서만 나오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거 빼고 부동산 컨설팅이니 무슨 분양 대행이니 무슨 관리 대행이니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복비가 아니죠.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한도가 없으니까 부동산 컨설팅료를 얼마를 받든 금쟁이가 되진 않죠. 분양 대행을 해주고 한 채당 얼마씩 챙겨도 금쟁이가 되지 않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경공매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대법원 예규에서 많이 받을 때 권리분석 보수는 최고 50, 이렇게 실비는 많이 받으면 30, 그 다음에 낙찰받게 만들어지면 감정가의 1% 또는 최대가의 1.5% 범위 안에서 받는다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것은 무시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요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 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 법인이 아닌 개공은 어떤가? 즉 공인 개공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칙 개공은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법인하고 비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본업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쪽은 조문이 없습니다. 명시행 조문이 없어요. 자, 해석이에요, 해석. 자, 그랬을 때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뭐예요? 중개업을 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운영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거기서 표구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구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대리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의 출제권은 이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별거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도 할 수 있겠냐? 여기가 핵심이요. 물어보는 여기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분만큼은 어떻습니까? 경공매 컨설팅은 부칙 조문에서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나요?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 빼고 저 파란 거 하나 빼고는 부칙 개공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여기 7가지 업무 중에서 요 6번까지 업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파란 거 빼고요. 공인 개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파란 거 빼고 위에 요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요게 6개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제. 문제는 70페이지 보시면 36번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보십니다. 36번. 자, 36번에서 5번 지문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1번 보시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들어간다고요? 개공.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 틀렸습니다. 1번. 2번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다가 2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계양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적에는 뭐예요? 한 개만 두는 거죠. 한 개만.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자, 분사무소를 설치고자 했을 때 여러 명의 소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모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될 교육이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 4번 같은 경우는 최초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입니다.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5번은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이사 한 명을 두어도 된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여러분한테 요구할 건 아니라고, 솔직히. 그렇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으니까, 문제집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푼 문제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푼 것만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오는 문제들은 주로 기출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 모자라면 또 다른 것도 선정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밖의 문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네? 자, 3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억본부터 보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나요? 없다고. 이거 4번씩이나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니은번은요. 개발에 관한 상담은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니은번에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 누구예요? 니은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공인개공과 부칙개공을 의미한다고요. 시험문제 지문에 법인이 아닌 개공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익혀두셔야 돼.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은 이렇게 나온 거죠. 개발에 관한 상담이 뭐예요? 부동산 컨설팅이죠. 원래 부동산 컨설팅은 조문상으로는 법인 업무로 써져 있죠. 근데 해석상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은 공인개공과 부칙개공마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이죠. 그런데 칠판에 봤듯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요, 중개활동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없지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합의된 보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가 맞는 거죠. 디귿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종이 몇 명이라고 해요? 10명. 지체없이가 아니고 10명이죠. 10일 이내죠. 그 다음에 리을번은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사무실로 을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추가적으로 승낙서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 승낙서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라 기존 업자의 승낙서죠. 갑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값밖에 없죠. 정답 1번. 39번 문제 풀어보시고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39번)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보면 가로 안에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자, 요걸 잠깐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특수법인입니다. 그럼 특수법인은 여기서 뺀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자, 보세요. 특수법인은 법인에 들어가긴 한데 14조 업무 중에서 특수법인, 지역농협이 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여기 감안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같이 알아둘 것은 특수법인은 법인 업무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문제 낼 때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법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중개업. 그죠? 그거 문제를 하나 체크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전부 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분양대행 그러면요. 상주대행. 그죠? 법인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요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디귿번에 나와 있는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이것도 법인 업무죠. 리얼번에 나와 있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인데 이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했다고 앞에 나왔으니까 법인 업무인 거 맞죠? 정답 4번, 5번이죠? 자, 40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40번 문제인데요. 1번은 경매 사건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 대리 행위는 입찰표 작성을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것도 법인 업무에 속하는 거 맞죠? 2번에 보면 공매 부동산에 대한 알선행위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공매 알선행위도 법인은 해줄 수 있죠. 3번에 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안 들어간다고 써놨기 때문에 틀렸죠?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원래 상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리해주는 거 이것은 법인 업무로 써져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해석상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상가에 대한 임대 관리업을 했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부칙개공은요.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복덕병 할아버지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더 넓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지역을 제한받습니다. 부칙개공이. 자, 부칙개공의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로 제한된다고 하는 내용도 최근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부칙개공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칙개공에 대해서 지금 끈질기게 요즘에도 나오는 것은 경공매 컨설팅을 못한다. 그걸 계속 내고 있어요. 업무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안 합니다. 근데 문제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본 겁니다. 공부해서 아시죠? 부칙개공은 업무지역이 어떻게 전국이 될 수 없고 특별시, 광역시, 도, 사무실 기준에서 그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정보망이라고 하는 선진제도를 이용할 때는 정보망에 올라있는 물건이라면 매물 등록된 물건이라면 업무지역을 벗어나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중개해 줄 수는 있죠. 그거 아시죠?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5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지금부터 한 5분에 걸쳐서 휴폐업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가 5문제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 휴업은 쉬는 거고요. 폐업은 문 닫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누가 하는 거냐?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거지. 요때 만약에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영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고 휴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휴업에 대해서 2가지 규제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휴업을 하고 됐을 때는 등록증을 떼와서 관청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하십시오. 신고해라. 이렇게. 두 번째는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요. 그게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3가지 내용. 자, 첫 번째는 3개월을 초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3달 쉬는 사람은요.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달까지는 없고요. 3달 넘어갈 때부터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신고해.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초과. 그리고 휴업 신고할 때는 뭘 떼와야 돼요? 등록증 떼서 갖다 줘야 됩니다. 자격증 아니고요. 시험 문제 출제 이유는 자격증, 등록증 되게 따집니다. 이걸 자격증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요?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게 쉴 수도 있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 돼요? 구체적으로는 질병에 따른 자, 요양 이런 거, 칭집에 따른 입영, 그 다음에 또 취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넘게 길게도 쉴 수가 있지요. 이것도 지문에 거의 한 지문은 나오는 거죠. 특히 취학 조심하시라고요. 대학교 가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자, 폐업에 대해서도 2가지 내용 나옵니다. 자, 폐업을 한 사람이 아니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라고 돼 있고 이때 폐업 신고할 때도 자격증을 떼오는 게 아니고 뭘 떼와요?
등록증. 배업 신고할 때 등록증 떼어간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업 공인인계사분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식구들이 배업 신고합니까? 하라는 소리가 없죠. 옛날은 그랬었는데 대신에 관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하면 관청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내서 등록을 잘라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망은. 그렇죠? 절등기 사유입니다. 사망. 사망. 예. 이때는 등록 취소됐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3년 안 붙죠? 이렇게? 예. 두 가지. 자,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하는 신고가 무슨 신고예요? 재개신고. 다시 할 때게. 그 다음에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휴업신고한 기간을 갖다가 바꿀 때 하는 신고, 변경신고. 이거 다 미리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2달 쉬는 사람 같은 경우는 휴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2달 쉬는 사람은 휴업이에요? 안 해요? 아니에요. 휴업입니다. 2달도. 하루를 쉬어도 휴업이에요. 일 안 하면 휴업인데 2달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지.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2달 동안 쉬고 나서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찾아올 등록증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개신고를 안 하죠.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개월을 쉬고자 했다 그러면 이 신고해야지. 근데 2달밖에 안 쉬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2달밖에 안 쉬었어요. 이때는 재개신고합니까? 해야 됩니다. 자,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해놔서 등록증 갖다 내놨죠. 근데 실제는 2달밖에 안 쉬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리 재개신고 해야 되겠죠. 재개신고해서 어떻게? 관청에서 등록증 찾아와야 되겠죠. 재개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럼 찾아와서 걸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이게. 예. 그리고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재개나 변경신고합니까?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못하죠. 못하죠. 등록증 갖다 내놨는데. 재개나 변경신고는 휴업신고했던 사람이나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이것도 허용이 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인정되죠. 반면에 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전부 다 등록증이 딱 붙어 있을 때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이것은 인정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건 인정될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겁니다. 재개나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안 붙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다고 해요. 최근에 2번이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휴업신고 안 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안 했다. 재개신고 안 했다. 각종 신고 안 했다. 여기서. 응? 전부 다 미리 신고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휴업하고자 하는 자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 재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쌉니다, 싸. 백과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쉬었다면 이건 6개월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한 겁니다. 이때는 크게 걸립니다, 이건요. 이 과태료 같은 건 진짜 웃으면서 얻어말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등록이 날아갈 수 있고 이때는 등록 취소가 되면 만약에 되었다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 되는 거 맞죠? 3년 붙는 거 맞죠? 맞습니다. 등록 취소당하면 3년간 결격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3년에 안 붙는 경우가 있죠. 등록 취소당해도 3년 안 붙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아까 봤던 사망, 해산이든지 아니면 등록기준 미달이든지 아니면 결격서에 해당돼서 등록이 잘리든지 사기결혼 있잖아요. 사기결혼. 사기결혼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은 잘리고 3년은 따로 안 붙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 3년이 붙어요. 이것처럼 붙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을 2개 설치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등록 취소된 그 사람은 3년간 결격자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 2개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다. 첫 시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임등치. 임등치. 둘째 시간에 했나? 임등치. 그죠? 둘째 시간에 했네. 임등치. 그때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자? 3년. 원래 3년 다 붙는 거예요. 사기 결혼 빼고는요. 자,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갖다가 오픈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개공 맞습니까?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 개공 맞냐고요? 네. 개공 맞습니다. 개공이에요.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니까. 이 사람 휴업한 거 맞습니까?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 휴업한 거 맞습니까? 휴업한 걸로 간주합니다. 등록만 해놓고 업무 개시를 않고 있는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업이에요 수요. 아닙니까 휴업?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답을 못하네.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음악 뭐 하잖아. 할 때 보면 어떤 것은 잘 음악을 잘 모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음표가 이렇게 나오잖아. 막 부르다가 여기서 갑자기 쉬는 경우가 있잖아. 이거 쉬는 표인가요? 이게 쉼표잖아 이게. 이건가? 뭐 하여간 뭐 잘. 근데 어떤 것은 제가 기억은 어떤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쉬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음표가 나온 게 있잖아. 이거 쉼표잖아 이것도.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이것도 쉬는 거지. 하다가 쉬는 것도 쉬지만 처음부터 쉬는 것도 쉬는 거잖아. 그거 아니에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4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해야 되죠? 그 신고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신고가 재개신고예요.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는 거 얘기합니다. 2번은요.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갖고 그때는 그 기간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기간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변경 신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해야지. 3번은요.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3번 지문이죠. 4번 분사무소별로 개별적으로 휴업 가능하죠? 할 수 있다. 5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변경하든지 어쨌든 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일단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 변경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5개월을 쉬어요. 휴업신고 해야 됩니까? 5개월 쉽니다 지금. 5개월 쉬려고 해요. 휴업신고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때쯤 돼서 요때쯤 되니까 한 달 더 쉬고 싶어. 2달 더 쉬고 싶어. 요때쯤 돼서 한 보름 남았는데 2달 더 쉬고 싶어.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2달 더 쉴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연장하는 겁니다. 2달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휴업한 기간이 6개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변경 신고할 때 진단서라든지 입영 통지서라든지, 그죠? 아니면 취약 통지서라든지 합격 통지서라든지 그게 들어와야 6개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때는 변경 신고할 때는 뭐예요? 그런 사유서, 진단서 같은 게 들어와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진단서가 들어가서 이제 2달 연장해서 여기 했는데 의사 얘기로는 더 쉬어야 된다는 거야? 더 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때 또 뭐예요? 변경신고. 그쵸? 이 변경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건 연장하는 것은 몇 번이든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뭐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뭐 조문에. 5번 틀린 거죠? 네. 47번 풀어보십니다. 자, 47번에서요.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놔둬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것도 설명드릴 게 없어요. 6개월 초과할 수 없는데 다만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을 수 있다는 거죠. 1번, 3번은 뭐 깔끔합니다. 4번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휴업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상황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변경신고 해가지고 늘려야 되겠죠? 그런 거. 5번 같은 경우 재개 변경신고의 경우는 전자문서로 돼요? 안 돼요?
재개나 변경시키는 전자문서로 되잖아요. 맞죠? 자, 2번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면. 왜냐면 등록한 이후에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못할 경우라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6개월 초과해서 위협한다 그러면 그때는 미리 신고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설을 보면 6개월이 아니고 뭐라고? 3개월. 아 근데 3개월을 초과한다는 건 6개월 초과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7개월을 쉬려고 그래. 신고해요 말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7개월을 쉬려고 그래. 신고해요 말아요?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안 해요? 그때도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출제하신 분은 법조문이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못한다 그러면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꼴이니까 이때는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고 했을 때 미리 신고하는 거다. 조문 그대로 곧대로만 낸 거예요.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무조건 들렸다고 그냥 그럴 건 아니지만은 아시겠죠? 지금 다른 예를 들려고 그러다 또 그 예를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지금 예를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 나눠진 자료 중에 보면, 잠깐 줘보세요, 하나. 그 비슷한 게 문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16번에 보면 3개월이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이거 있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이것을 갖다가 6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 이게. 6개월 이상 위탁 영롱을 해외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그래도 맞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근데 기출문제는 6개월 이상 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렸다고 출제했어요. 왜요? 6개월 이상이 아니고 뭐니까? 3개월 이상이니까. 에? 저도 배고파요. 그런데 이게 논리라고 논리.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6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인 자는 위탁 영롱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5개월일 때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 문제도 다시 돌아옵니다. 괜히 건드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을 때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다시 해석해서 3개월을 초과하거나 4개월을 초과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냐 이 말이야. 있잖아. 그래서 2번이 뭐예요? 틀렸다. 지금 논란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출제자의 의도에 충실해서 제가 해설을 드리면 보세요.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갖고 3개월을 초과하거나 4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냐. 그때도 신고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틀렸다 라고 출제한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밑에 보시면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개월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렸다. 됐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출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 48번 풀어보세요.
자, 48번이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은 2달 쉬는 거니까 이거 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고 안 했는데 지금 2달 쉬는데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받습니까? 틀렸잖아요, 1번이. 2번, 2번째. 징집에 관한 입영으로 7개월의 휴업을 등록과장에 신고하고 그 후 6개월의 휴업기한 변경 신고를 했다. 맞습니까? 징집에 따른 입영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죠? 그럼 7달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또 뭐요? 6개월을 연장하는 변경 신고를 또 한 거죠? 가능하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다 인정되니까. 3번은요. 질병에 따른 요양이니까 10개월이든 1년이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니까 쉬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등록과장에 신고했어요. 휴업신고를. 돼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20만 원 받았다. 그럴 수 있죠? 휴폐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백과예요.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과태료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잘 받았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죠? 아까도 했었잖아요. 아는 자가 섰을 때는 1학년 일반이다. 지구인 대한민국 사람 또 해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과태료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잘 받았다 해주셔야지. 예? 그 얘기요, 그 얘기. 그 논리라고 이게. 5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했다. 잘했다. 변경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51번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 기업권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돼요. 2번 분사문서만 따로 휴업할 수 있어요. 디귿번 취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니까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죠? 맞다고 보는가요? 리얼번 휴업기간을 변경 고지했을 때는 등록과청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맞고. 미연번은요. 휴업기간이 만료된 뒤에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재개신고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휴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재개신고를 안 했으니까 한참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재개신고도 미리 해야 되거든.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개신고 해야 되거든. 근데 재개되고 나서, 휴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재개신고도 또 안 했어. 한참 잘못했지. 그때는 뭐예요?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야지 벌금을 물리면 틀리다는 거예요. 벌금과 과태료 달라요? 휴폐업신고는 좀 쉬운 편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지문 중에 좀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는 것은요. 표시한 거 해보니까 니은번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맞고 리을번도 맞고 그 니은, 디귿, 리을번 3개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52번 문제 풀어보시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쉽네요, 문제가. 옳은 걸 물어봤고 1번은 징집에 따른 입영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니까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죠. 그렇게 끝에만 고쳐놨네요. 그 다음에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하고 재개나 변경신고는 할 수 있고 2번이 맞죠. 3번 분사문서만 별도로 뭐요? 휴폐업할 수 있다. 있다를 다 없다로 고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도 할 수 있고 사무소 이전도 할 수 있다죠. 마지막 5번은요. 사망했을 때 개공이 사망하면 세제를 같이 하고 온 사람이 폐업신고 합니까? 안 하고 관청에 안아서 등록을 자르게 돼 있죠. 절등치 사유가 되죠. 사망한 그러면 폐업신고 사유가 아니고 절등치 사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